로마에 대해서 되게 좀 각별한 그게 좀 있어요. 벨로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고. 정말 가슴을 울리는 예술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가설에 의하면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게 실제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박지영 박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누군지 이제 왜 모르실 거예요, 다들. 아니 아닙니다. 계속 댓글에 올라와요. 네. 박지영 박사님 언제 나오시냐, 왜 저 보고 목소리 싶다. 예쁘신 분안 나오냐. 감사하네요. 잊지 않아 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눈앞에 탁 거슬리는 게 하나 있네. 아, 지준 박사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거슬리다니 이번 섭섭한 복면가왕 이후로 복면가왕 트라우마에 타르트님을 걸려서 위해서 평생 타르트는 안 먹으리라고 했었는데 떡하니 갖다 놓고 말이야. 지영 박사님 근황을 좀 물어야 되는데 맞다.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일이 좀 있고 하면서 그 겨울에 살이 많이 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안 보이세요. 지윤님한테도 이 살을 네. 내가 빼야 갈 수 있다. 근데 그 계획은 이제 뭐 네.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뭐 그렇게 지나고 봄이 되면서 저희 굉장히 장수하신 할머니가 계신데 네. 돌아가셨어요. 106세, 아. 1920년생이시니까 우와. 야.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거 보고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이야기 한번 나중에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좋죠.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훈님이 뭐 할래요? 해서 제가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그랬더니 아니 오랜만에 나오는데 굳이 그래야 되겠냐며 그래서 그 계획도 실패하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박지영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음. 한번 나오실 때가 됐다. 신비주의 전략 이제는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얘기를 하셨던 게 우아한 얘기를 할 때 불러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르시라고 음. 주제를 골라라. 그래서 뭐 도시 이야기, 유럽의 뭐 예술이나 뭐 이런 얘기들 좋다. 어느 도시를 하시겠냐? 몇 개 옵션을 드렸어요. 근데 딱 고르신 게 어디시죠? 로마. 오. 네, 로마를 고르셨습니다. 고르고 후회했어요. 왜요? 왜요? 아니 로마 가본 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래됐거든요. 우리 은하님은 얼마 됐어요? 4년? 4년. 아, 그렇구나. 우리 일단 그 전에 그러면은 여행이든 어디 해외를 가든 이럴 때 짐 싸는 방식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뭐 며칠 전부터 싸세요? 보통? 저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전에 가방을 열어. 어. 그다음에 가방을 펼쳐놔. 응. 방에. 그러다가 생각날 때마다 툭툭 집어넣어. 근데 옷 같은 거는 빨리 그 집어넣으면 많이 구겨지고 이렇게 접히니까 그치. 양말, 잠옷,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막상 거기 가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게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약간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 가면은 저녁에 쇼를 두르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그게 생각나면 이제 원래 리스트에는 없더라도 뭐 쇼를 찾아서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해변가가 있는 도시에 있으면 슬리퍼를 여벌로 챙겨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간 가방을 펼쳐놓고 천천히 싸는 편입니다. 방이 큰가 봐. 그래. 집이 큰 거죠, 집이. 자기 방에다 펼쳐놓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리어 방이 따로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캐리어 짐 싸는 방. 아, 공주 분위기. 그러니까. 아니 또 싸주는 사람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 싸. 슬리퍼. 그치.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해봤는데요? 아니 저는 출장 갈 때는 하루 전날 싸요. 음. 우리 집에 그게 되게 많아. 다르잖아요, 전기 그게. 그래갖고 그거 일반적으로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건 돼지코. 돼지코, 뭐 그런 거.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럽 다르고 뭐 미국 그렇죠.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게 하나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우리 집에 한 5개쯤 있어.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호텔 가면 다 맞게 그냥 돼 요새 있더라고요. 새로 지은 호텔들은 그렇게 맞아요. 돼 있는데 유럽은 사실 옛날 호텔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넣는다 그러고 까먹고서 공항에서 또 사고 뭐 이런 거 한 5개쯤 그게 있는 꽤 것 같아요. 비싸요. 그러니까요. 한 15,000원 하나? 아니야. 2만 원 넘었던 것 2만 원 같아요. 넘어요? 와 비싸구나. 당근에 내놓고. 네. 박사님은요? 저는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네. 그러고 뭐 가져가야 되지 이런 걸 다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전에 싸요. 싸는 거는.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으로 다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쌀 때는 그냥 착착착착 싸서 넣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움직이지는 않고 드러누워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지. 드러누워서 계속 생각하고 뭘 넣고 다들 짐 싸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라 갖고. 그렇지.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오늘 로마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는 정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 네. 하루에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얘기를 너무 해도. 압도적이죠. 여러 가지 종류로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고대 유물 봐도 되고, 그다음에 예술을 봐도 되고, 또 이제 좀 종교를 가지신 분이라면 바티칸에 그렇죠, 가서도 그렇죠. 뭐 시간을 보내도 몇 달 살아도 다 못 보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정치학을 했잖아요. 음. 특히 이제 미국 정치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 대해서 되게 좀 각별한 그게 좀 있어요. 그리고 로마를 두고서 이제 영원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터널 시티. 그건 누가 말한 거죠? 그 옛날 고대 시임도 얘기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것 오래된 같아요. 근데 멋있잖아 왠지. 그렇지. 이터널 시티 막 이러면은 지금 관광청에서 굉장히 그걸 미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이터널 시티, 영원의 도시, 사라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니까는 이 서구 문명이 사실상 여기서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다들 이제 자기네들이 로마의 후손이다. 어떤 문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뭐 외국의 뭐 서구 유럽이나 뭐 미국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따온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꼭 가려고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정치의 어떤 부분이 로마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정치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갖고서는 이제 추방도 하고 그치. 도편제도. 근데 사실 거기서 모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들의 그 국한이 되어 있긴 했지만 다들 이제 시민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일단 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로마 공화정을 땄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일단 대중들을 믿질 않았어. 저 우매한 것들. 자네들이 정권 잡아갖고서는 뭐 한다 어쩐다 그러면은 다 이상한 데를 끌고 가서 망했는다. 데마고그라고 그래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정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된다. 그렇구나.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뽑은 대표자들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똑똑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간접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선거 인단제도 이게 사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미국 그리고 왜 우리 얘기하는 그 흰머리 독수리 있잖아요. 네. 로마의 사실 상징도 독수리였었고 지훈 박사는 로마를 걸으면서 원대한 생각을 하면서 걷는구나. 뭔가 웅장해져 가슴이. 포럼을 다 걸으면서 멋있죠. 저는 그래서 포럼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연설들을 했겠지. 막 약간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거기 거의 남은 게 없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다 그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 뭐 한번 연설을 해보시지. 제가요? 네. 그럴 걸. 저는 뭐 여전히 그림을 보러 많이 다니는데 로마는 그림도 있고 또 조각이 좋은 게 많아서 맞아요. 조각을 찾아서 보러 다니고 작가로 요즘은 카라바조 여전하구나. 여전히 카라바조 워낙 짧은 인생을 살았고 거기다가 또 그 인생 후반에는 로마에서 도망쳐갖고 막 이제 남부를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전성기는 짧지만 로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추기경들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림도 많이 그렸고 또 뭐 베르니니 같은 경우는 또 로마의 총아죠, 총아. 그 뭐 교황이랑 거의 친구 관계다 이럴 정도로 그 바티칸의 기둥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건축물들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둘을 보러 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뭐 역시 그 둘을 한꺼번에 일타쌍피를 보려면 보르게제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로마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보르게제 미술관인 네.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그 일단 공원도 멋있잖아요. 그쵸. 숲이 맞아요. 쫙 맞아요. 둘러싸여 있으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베르니니 조각들이 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대로 갖다가 놓은 것 같은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되게 재밌어하고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다 읽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거야 막 그러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근데 뭐 거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공원을 나와서 뒷골목에 아무 유명하지 않은 음식점을 들어갔는데 네. 깔라마리랑 연어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었던 약간 그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로마를 하자 그러고 제가 아까 또 생각을 해봤더니 로마 여행을 갔던 거는 진짜 오래됐던 것 같아요. 로마를 다시 한번 좀 가서 제대로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들었어요. 제대로 다시 보면 뭘 보시게요? 다시
다시 베르니니 조각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이태리 남자들 한 번 더. 거기도 조각이긴 하지. 아, 그때 그래, 같은 조각류죠. 우리 봤거든요. 이때 남자한테 조각이더라고요. 그때 나오신 분. 네. 근데 이제 카라바조랑 베르니니가 바로크 시대를 살아갔던 작가인데 둘 다 이제 성격 나쁜 걸로는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래서 예술가라는 것은 저렇게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어야 좀 뭔가 나오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성격이 나빴으면 노래를 잘 불렀을까?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너무 착해서 성격이 너무 좋았던 타르트님은 너무 착하셔서. 아니 저도 보르게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씀하셨던 음. 것처럼 일요일 오후에 그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거기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책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베르니 조각 중에 저는 아폴로 다프네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신화 그 자체를 좋아했다기보다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놀랍잖아 사실. 그렇지.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 사실 아폴로가 에로스 우리부터 에로스 큐피드를 이제 막 놀리잖아요. 이 꼬맹이 뭐 그거가 활 갖고 뭘 하냐 네가 뭐 이러고 하니까 네. 이제 에로스가 지렁이도 빡쳐서. 밟으면 꿈틀해서 그래도 아프로디테 아들인데 지렁이라고 하기에는 좀 화를 쐈어. 네, 그래갖고 아폴로는 이제 확 사랑에 빠지게 하고 다프네는 절대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맞아. 싫어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쫓아오니까는 도망가고 그래서 다프네가 강의 신이 아마 아버지였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를 이제 편하게 해달라. 그래서 월계수 나무가 돼갖고 나무가 되니까는 이제 아폴로가 또 질적거리면서 거기서 월계수 잎을 해갖고 이렇게 관을 해서 만드는. 맞아요. 로렛이 되죠, 로렛. 네. 근데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아니 그렇게 싫을까 나무가 될 정도로 아폴로인데 그치, 아폴로인데. 그렇잖아요. 막 황금마차 타고 막 그렇지. 다니고 이런 사람이.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니까. 교훈이 그거야 결국에는. 그렇지. 근데 그걸 조각해 놓은 게 정말 너무 시려서 도망가고 싶은 그 심정을 확 드러나게 그러니까. 했다는 거야. 아니, 정말 도망가는 그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베르니니의 조각은 정말 언제 봐도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금 예술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네. 로마가 예술로도 뭐 유명한 도시이긴 하지만 실용적인 어떤 기술, 건축물 이런 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관광을 가면 꼭 가보게 되는 게 콜로세움, 뭐 판테온 신전 이런 것들은 진짜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어떤 과학적인 정교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로마 건축물에는. 그래서 고대 로마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대욕장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칼리칼라 대욕장 이런 데는 한 사람이 1,600명 정도 뭐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길이가 뭐 200m도 넘고. 근데 그 옛날에 어쨌든 대욕장을 만들려면 이게 물이 무슨 뭐 그렇죠. 네. 밑에서 우물 네. 파고 이래서 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살게 되면서 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그 한성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가 뭐 한참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물 있는데 막 찾아서 우물 나오면 부잣집이고 맞아요. 우물 집에 없으면 부잣집 아니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얘네들은 로마에 물이 부족하니까 저 높이 멀리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고. 스케일이 다르네. 그리고 그걸 또 실현되게 하는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도 굉장히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들이지 그 옛날에. 그래서 멀고 높은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동력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낙차, 그냥 자연적인 낙차에 의해서 멀리까지 끌어와야 되니까 이게 경사도가 한 0.2에서 0.5도 정도로 쭉 끌어왔다 그래요. 그럼 근데 거기서 계속 해갖고 계속해서. 아주 예, 미세한 경사로 미세한 해서 경사로. 엄청나다. 근데 뭐 집 수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닥 편편하게 고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최근 인테리어 하시는 그러니까. 찐 제가 아는 집은 인테리어를 했는데 샤워부스에서 물이 하수구 쪽으로 흐르지를 않아가지고 단차를 제대로 못 내서 샤워하고 나서 항상 그걸 물을 쓸어내려야 된다고. 요즘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리고 이렇게 수평 맞추는 게 레이저로 맞아. 칙 쏴가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거를 설계한 사람, 그 긴 거리를 설계한 사람, 그리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계곡 같은 걸 또 만나게 되잖아요. 길이 뭐 계속 내리막이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렇게 움푹 파인 계곡. 이럴 때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또 그걸 하는 수도교. 우리 유럽 가면 항상 데려가잖아요. 단체 관광 네, 가면 맞아요. 스페인에서도 데려가고 프랑스에서도 데려가고
그 수도교가 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시작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근데 단체 관광을 안 따라다녀서 수도교를 못 봤구나. 근데 그게 그냥 이게 관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네. 불순물 거르는 침전지도 있고 아. 그리고 청소를 할 수 있게 터널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재료가 콘크리트하고 네. 또 잘 물이 흘러야 되니까 납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납댐 안 해보셨죠? 네. 아, 저는- 납땜 해보셨어요? 공대 납땜 했어요. 납땜. 이렇게 전자기판 같은데 이렇게 네, 납하고 그렇죠. 이게 납이 녹이면 이렇게 물렁물렁해졌다가 굳으면 딱딱해지는 이런 굉장히 다루기 좋은 물성이 좋은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원래는 이집트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다는데 로마 시대에 굉장히 납을 많이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납으로 식기도 만들고 포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관을 이제 납으로 매끈하게 만들어. 그러면 납중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딱 그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납중독이라는 걸 몰랐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유골 같은 걸 이제 네. 현대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현대인들하고 로마 시대 사람들 유골을 비교해 보면 납 함유가 한 8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실제로. 와. 그래서 어떤 가설에 의하면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게 납 때문에. 뭐 이상한 황제들이 많았잖아요. 네. 납의 부작용이 뭐 여러 가지 뭐 구토, 뭐 두통 이런 거 다 있지만 이게 많이 축적이 되면 네. 정신질환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납 중독으로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럼 네로 황제 이런 사람도 납중독. 납중독. 칼리굴라인가? 어디 있고. 일부가 그렇게 주장한다. 일부가. 근데 실제로도 뭐 이게 납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납 함유량이 많이 있었다니까 네. 인체에. 뭐 옛날에 얼굴 하얘진다고 수은도 바르고 막 엘자베스 그랬지. 여왕.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위험성을 몰랐던 네. 거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기술력이긴 하다. 진짜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콘크리트도 10여 년 전에 배우긴 했지만 팡테온에 콘크리트를 음. 썼잖아. 난 그 전에는 콘크리트가 되게 최근에 나도. 만들어 시멘트 콘크리트는 굉장히 현대의 그 산물인 산물인 줄 줄 알았어. 알았어요. 근데 그 성분 자체도 굉장히 견고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막 아파트 졌는데 뭐 콘크리트 무너졌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한 거의 2000년 전인데 그게 아직도 견고하게 있는 네. 게 그 성분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원래 이제 그 토목공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사실 전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전쟁하면은 창 들고 싸우고 와, 이것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지만은 공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강을 건넌다 그러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딱 바로 딱 교량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워낙에 뛰어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메디치 얘기할 때 음. 브루날레스키의 도움 얘기도 그치, 했지만 그치. 그 판테온도 정말 거대한 도움이잖아요. 물론 그 구멍이 중간에 뚫었지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근데 비 오는 날 판테온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그거가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비 오는 날 판테온이 제일 인기가 많대. 빗물이 이렇게 탁 빗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 정말 이렇게 싹 배수가 잘 돼 있는데 눈 오는 날 가면 더 좋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눈이 오냐? 눈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눈 오는 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로마 하면은 저는 이제 일단 권력이 생각이 나거든요. 뭐 로마 공화정도 있고 그리고 제국도 있고 뭐 사실 서양 그 문화의 어떤 뿌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이 딱 생각이 나서 아까 얘기했었던 포럼도 되게 좋아하고 콜로세움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뭐 콜로세움 하면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빵과 서커스, 뭐 우민 정치, 그렇지. 뭐 유베날리스였던가 음. 그 얘기했던 게.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가 정말 그야말로 힘이 겨루는 곳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검투사들의 검이 있고 그러니까 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여라 살려라를 곤중이 결정을 하잖아. 오 하기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우리 그 이제 글라디에이터 보면 나오잖아. 여기서 막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어요. 죽이라고 막 그냥 코모도스는 그러는데 관중들이 멋있다 살려줘 막 이런 말 할 수 없이 막 이러다가 딱 살려주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황제의 어떤 결정권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오락을 하는 오락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힘이 충돌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일단 멋있지 않아요? 로마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 그렇지. SPQ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게 세나투스 포퓰러스크 로마누스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SPQR인데 내가 언젠가 그때 로마 갔을 때 그 하수가 어디 적혀 있더라고. 메뉴 뚜껑에도.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그 일부러 약간 관광용으로 내가 보기에는 자랑하고 싶은 거지.
글라디에이터 보면은 그래서 막시무스가 검투사가 되고서는 여기 팔에 사실은 SPQR이 적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장군일 때, 군인일 때, 근데 그거를 칼로 이렇게 막 아, 진짜? 지운다. 그 장면이 나와. 나 기억도 잘 안 나. 로마,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로마한테 배신당해서 로마를 충성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 그래서 SPQR 너무 멋있어. 소화전에도 적혀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근데 지영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물 끌어왔다는 얘기, 그 콜로세움도 물을 이렇게 채워갖고 그지 수상전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하고 네. 있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콜로세움 그 자체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근데 그때 뭐 음향 시설 마이크 이런 거 없었는데 근데 그걸 다 듣고 뭐 죽여 살려 하고 했던 거니까 이게 자연적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음향이나 방음 시설을 되게 이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타원형의 네. 모양이잖아요. 그 타원형이 음을 반사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증폭되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소리가 잘 모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소리가 위로 전달이 잘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그 벽면을 통해서 반사돼서 증폭되고 흡수되기도 하면서 안에서는 소리가 증폭되고 밖에서는 약간 이제 방음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사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원리들은 네. 조금씩 그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리 공부할 때 보면 파동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어떨 경우에는 중첩돼서 이게 계산이 돼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는 간섭이 돼서 없어지고 이런 거 막 계산하고 그러거든요. 멋있다. 근데 역시. 아니 이거는 고등학생 모먼트.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 고등학생. 그래요?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뭐 문송이다 문송. 근데 그런 계산 없이 그 옛날에 네. 그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스 그 고대 원형 극장 같은 데서도 그렇다고 앰피티어터. 하더라고요. 앰피티어터에서도 와 그러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베로나의 그런 아레나 같은 것도 그렇죠. 굉장히 작은 소리도 뒤에 관객들이 다 듣는다는데 다 비슷한 논리인가 봐요. 근데 유럽에 보면은 이제 로마의 어떤 로마 제국의 손길이 닿았었던 곳에는 다 그게 있잖아. 원형 극장 같은 게. 그렇지. 여기 우리가 찍고 간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지어놓고 하는 건지. 마을을 그 세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나도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뭐 극장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 얘기하면 아까도 정치 권력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로마가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육상 패권 국가였으니까 얘네들한테 중요한 게 군대가 빨리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길을 많이 닦았잖아요. 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로 통한다. 통한다. 그게 그래서 이 길을 닦는데 그냥 길을 뭐 풀 같은 거 좀 뽑고 네. 이렇게 편편하게 고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걸 다져가면서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다져가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있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건조하게 이렇게 네. 습해지면 마차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조함을 유지하게 하고 양쪽으로는 이제 배수 시스템도 그 도로들이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가도를 만들어서 네. 지금까지도 조금 이제 남아있는 가도들이 꽤 되고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에는 한 뭐 8만 킬로 이상 도로를 만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면적 대비로 하면 20세기 국가들, 엔간한 그 선진국들보다 더 촘촘한 도로망이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길을 닦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혹은 그 정부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육상 국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 하면은 항상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카르타고. 카르타고. 왜냐면 역사에서 없어서, 지금 없어서. 한니발. 그렇지. 음. 그러니까는 이 세 차례 전쟁을 했잖아요. 포에인 전쟁이 1차, 2차, 3차까지 그렇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카르타고는 해상 세력이었거든요. 북아프리카 이쪽이고 그리고 이제 지중해 패권을 두고서는 이제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붙었던 건데 이제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카르타고를 완벽하게 지도에서 없애버리잖아요. 다 그냥 싸그리 그냥 불태워버리고 전부 다 그리고 여자랑 아이들은 데리고 와서 노예로 써버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 죽여버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튀니지 정도인가요? 카르타고가? 그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구에서 패권 간의 어떤 세력 싸움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로마하고 카르타고였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소련하고 미국 이제 카르타고하고 로마의 어떤 패권 되게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육상 세력이 그렇게 대륙을 누비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유럽으로 이제 거의 국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가 이제 최고의 패권 국가고 그리고 육상 국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해상 세력이
뭐랄까 패권을 쥐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렇지. 예,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바다를 나가는 그런 그렇죠.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해상 세력은? 미국이지. 지금 미국에 이제 함대들이 있잖아요. 각 세계 이제 바다에마다 뭐 태평양에 7함대가 있고 뭐 그렇죠. 중동 이쪽에는 뭐 5함대가 있고 음.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 미국의 패권의 상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련이라든지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음. 쟤네들은 다 카르타고다. 어. 우리는 로마다. 없애버리겠다. 그럼 얘네가 이기는 거지. 중국은 뭐야? 중국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냐면 오. 자기네가 유라시아 쪽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 중국은 그리고 이제 그 서구의 어떤 역사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결국에는 뭐 자기네가 이제 진정한 로마의 후예이고 이길 것 같이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현재 요새 뭐 러시아에서 뜨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거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각자 전부 다 로마 원조 로마 후예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미국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서 나폴레옹도 사실 굉장히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았잖아. 뭐 이탈리아 후기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기도 했고. 우리는 생긴 게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주장 안 되겠죠? 주장이 안 돼. 우리는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그렇지? 네. 네, 그래서 하여튼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는 역시 서양 사람들의 영원한 로망이구나. 아니 근데 그 정말 여행 프로그램에서 로마 다룬 게 정말 수백 편 되지 않을까 그치, 그치. 싶어요. 근데 안 빠지고 꼭 나오는 게 몇 개가 맞아요. 있어, 거기서. 최근에 또 알쓸별잡 지중해 편? 음. 이번에 나보나 광장도 보여주고 하던데. 거기가 원래는 이제 전차 경기하고 막 이랬던 맞아요. 데였잖아요. 그래서 트랙처럼 네, 생겼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노는 거 좋아하는 민족이야. 뽀로로 민족이야, 그러니까. 노는 거. 저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네. 뽀로로 얘기가 나와서 우리는 뽀로로도 될 수가 없대요. 왜요? 또 되게 충격. 되게 뽀로로가 되고 분위기가 싶었어요? 뽀로로가 되고 싶었나 봐. 왜 그러냐면 노는 게 제일 좋은 애가 뽀로로잖아요. 어. 근데 우리 나이가 되면 노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더 좋아서 아. 이제 뽀로로도 될 수가 없대. 너는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안 돼. 저는 안 돼요. 저는 누워있는 게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저는 그 나보나 광장에서 좋은 거가 뭐 사실 뭐 마리아 뭐 이렇게 베르니니 막 하는데 그 앞에 카페 많잖아. 노천 카페. 그치. 거기서 아페롤 스프리츠 한 잔 쫙 들이키는 게 사실 그러면서 이게 사람 구경하고. 정말 미남 많네, 미녀도 그러니까. 많고, 막 이러고서는. 저는 피에타가 너무 좋았어요. 피에타. 근데 싱글일 때 갔을 때랑 아이를 낳고 갔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왠지 막 울컥해. 아이 낳고 가서 봤을 때는 난 울컥할 모먼트가 없어서.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왠지 좀. 피에타가 근데 되게 요즘 좋았어. 너무 그 앞에 아크릴 그 방호벽을 단단하게 해놔갖고 한번 그 미친 사람이 들어가서 왜 팔 부러뜨리고 그랬었잖아. 피에타. 맞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보호벽을 너무 두껍게 쳐놔서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정치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카라바조 이야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베르니니 얘기도 하고. 근데 그때가 이제 로마가 이제 막 전성기가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르게제 같은 경우는 원래 시에나에서 있었던 가문이에요. 근데 시에나가 16세기 중반 정도쯤에 피렌체한테 먹혀요. 그래서 이제 떠난 거지. 원래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메디치 가문하고. 그래서 떠나갖고 이제 로마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권력을 잡아보자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교황도 나오고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16세기 초반 뭐 1520년 뭐 27년 요때쯤에 로마가 한번 쫄딱 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두고 사코디 로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유럽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신교 구교 갈등도 있었고 그 오스만 제국이 이제 막 유럽을 막 잡아먹고 있는 데였고 맞아요. 그다음에 황제하고 또 교황하고 이렇게 약간의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니까 이 클레멘스 7세가 프랑스하고 또 이제 피렌체하고 뭐 이렇게 다 합해갖고서는 꼬냑 동맹이라 그랬어. 그거를. 뭐냐? 그래갖고서는 이제 뭐랄까 스페인하고 싸운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서는 대차게 져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대차에 까이면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약탈을 하다시피. 그래서 사코디 로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상 교황권이 무너지고 황제한테 권력이 넘어가고 그리고 로마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무너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려요. 음.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자. 그러면서 맞아요. 조금씩 이제 쌓고 다시 리빌드업을 하기 시작을 음.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16세기 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로마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실 카라바조를 썼던 거야, 한마디로. 카라바조가 태어난 게 1571년이거든요. 예. 이제 저희가 종교개혁을 생각해보면 1517년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렇죠.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문에 붙였고 세월이 흘러서 사실 신교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죠. 근데 신교가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개혁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워낙 이제 종교가 부패를 하고 돈을 많이 쓰고 하니까 야, 이 조각품들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야, 다 때려 부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상 파괴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지훈 박사 말한 대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카톨릭적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저희가 보통 카운터 리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예술에 대해서도 뭔가 그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신교는 성상을 파괴하고 뭐 어떤 예술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카톨릭은 계속 그걸 좀 보여주자. 그러려면 정말 가슴을 울리는 예술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카라바조가 카라바조가 정말 더 이상 딱 맞을 수 없는 그 화가잖아요. 사실 카라바조의 그림들을 보르게제에서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성당 가서 보는 건데 성당 이제 포폴로 예. 그 광장에 있는 성당이라든지 그 옆에 이제 프랑케시 성당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려지는 게 마테오의 부름. 이제 예수님이 야 마테오 너 일로 와봐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바오로의 회심과 그 베드로의 순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려놨는데 그 구도라는 게 막 말에서 떨어지고 저희는 보통 아무리 회심한다 그래도 뭐 기도하고 뭐 막 이러는 건데 막 정말로 당장 이 사람이 그 그림에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 순간을 이제 젊은 카라바조가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이 예술로 정말 사람을 그 감화시키고 신앙에 이끌게 하는 게 꼭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사실 신교한테 한번 좀 밀렸던 구교가 종교적으로 좀 더 우리도 개선을 하자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바로크 미술이라는 것을 같이 그렇죠. 그 잡아서 이제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지훈 박사가 말한 다시 부흥하는 로마. 보르게제 가면은 이제 시에나에서 상경해갖고 대성공을 한 거죠. 사실 로마에 가면은 그 교황을 그 배출한 가문들 파팔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 가문들의 저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꼴론나도 있고 파르네제라든지 파르네제. 그 바르베리니 여러 가지 궁이라고도 부르고 뭐 저택인데 얼마나 대단한 가문들이야 교황이 그치. 났으니까. 그래도 원탑은 보르게제 가문의 그 보르게제 맞아요. 미술관인 것 같아요. 저는 콜로세움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가면은 콜로세움도 폐허만 남아 있고 그렇죠. 사실 뭐 벽 색깔도 예전 그 색깔이 아니라고 하고 뭐 그런데 그래도 멋있던데 나는. 멋있긴 멋있지. 권력지향적이야. 폐허가 되고 나서 중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 석재랑 이런 걸 많이 떼갔대요. 자기 집에 쓰려고. 그 도로에서도 많이 맞아요, 뛰어갔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콜로세움 근처 식당이 좋아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로마라고 오. 앉아 있으면은 통창을 통해서 콜로세움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뭐 맛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워낙 뷰 맛집이라서 보니까는 관광객보다 데이트 남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남자랑 가야 되는 거 아니 그런데? 남자랑 갔겠지. 아 이태리 남자. 이태리 남자? 이태리 남자 누구였을까? 마르코, 세르지오.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사실 맛있는 데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 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아쉽게도. 어딘데? 그게 그리고 약간 띠베레강 그쪽 약간 주택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주민들이 사는 맞아. 지역인데 거기에 있던 곳이었는데 로컬한테 물어서 갔던데요. 갔더니 영어가 안 들려 있다. 마음에 들잖아 일단 그렇지. 그러면. 그때 오소부꼬라는 거 시켰어요. 그 꼬리 들어간 음식인가? 그게 정강 이 정강이? 무릎일 거야. 도가니. 여기 골수 같은 거거든요. 오. 그거를 하는데 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왠지 그 모양새가 연상이 되는 그랬을 때 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밀라노에서 시작된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밀라노 음식이고 그래서 토마토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밀라노 음식에 토마토 소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거는 토마토 소스가 안 들어갔어. 그럼 그러니까 뭘로 하얀 하지? 크림 소스 같은 거였는데 그래?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먹고 싶어서 찾는데
일단 찾을 수가 거기가 없어. 어딘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그래? 오소부코를 어디 가서 시키면 항상 그런 밀라노식이 나와. 빨간색 토마토가 들어간. 그래서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어딘지 도전하고 모르겠어요. 싶다. 내가 뭔가 이렇게 찾아오세요. 검색의 여왕에 등극하고 싶다. 뭐 검색을 해 가서 직접 가서 직접 직접 찾아오세요. 오소부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서 그 다음부터 나의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가장 맛있는 거는 오소부코였다. 내가 그 구글로 검색해서 찾아오면 500원 줘. 알았어. 찾아만 와봐. 저도 뭐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지는 않아서 네. 잘 기억나는 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출장 우리가 가고 그러면 도착한 날 저녁, 그다음에 회의 같은 거 다 끝난 날 저녁, 이렇게는 좀 혼자 돌아다닐 시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때 그냥 골목 이런 데 있는 그냥 작은 그 비스트로 이런 데 가서 나만을 위한 음식을 딱 시켜놓고 맥주 한 잔 혹은 화이트 와인 한 잔 이렇게 네. 놓고 먹을 때가,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앉아 있을 때가 지금이야 뭐 좀 자유롭지만 한참 출장 다니고 이럴 때는 사실 애들 어릴 때였어서 네. 그 시간이 이제 온전하게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애들 다 집에 있고 이렇게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그 자유롭고 행복했던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어서 음식이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도 굉장히 맛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막 나요. 그 어스름 즈음에 로마의 골목에 너무 나가면 너무 좋은 것 멋있어요. 같아요. 예. 또 뭐 베일라 하면서 이런 거 없어요? 그 멋있게 생긴 이태리 남자들은 말을 안 시키고요. 저는 잡상인들 계속 들러붙어서 못 살아. 나 옆 테이블에 앉은 이제 또 네. 출장 온 영국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이랑 뭐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정말 너무 매력적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게 영화도 너무 많잖아. 배경으로. 맞아. 로마 휴일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대표. 그냥 지금 대명사지 헤어스타일 뭐. 약간 그 비슷해. 여기가 잘라야 되고 응, 앞머리 막. 진짜로 유행했었대 그 헤어스타일이. 우리 어머니가 맞아, 옛날에 맞아. 얘기했었거든요. 그 영화가 딱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너무 유행해갖고 이 헤어스타일을 다 오드리 헵번 스타일을 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어울리는데. 오드리 헵번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응. 그러니까는 어떤 배우의 생을 다시 뭐 연출을 해갖고 영화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배우가 누구 역할을 하는데 막 그러면은 대체로 뭐 닮았네 안 닮았네 그러면서 감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오드리 헵번은 감히 어디 약간 이런 분위기야. 오드리 헵번을 닮겠다고? 어딜 감히? 약간 이런 분위기야. 그분 따님이 흉내내려고 하다가 이번 욕을 좀 먹었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오드리 헵번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남은 인생을 영화배우 은퇴 후에 또 아름답게 맞죠. 아름답게 보내시고 그 늙은 그대로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잖아. 그런 게 다 너무 감동을 주는 그쵸. 것 같아. 근데 로마의 휴일이 그래서 거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로마에 대한 영화라고 한다면. 난 우디 앨런 영화도 재밌게 봤어. 로마 위드 러. 아 약간 정신 없는데. 정신없지. 그 진실의 입에다 손들은 다 넣어보신 거죠? 물론이죠. 그거 안 넣어본 사람은 그거 어딘가 그레고리 팩이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너무 부담스럽게 잘생겼어. 그레고리 팩.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외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럼 박사님은 그 숙소는 어떤 데로 잡으세요? 그냥 검색해서 뭐 찾는 거죠. 뭐 회의로 갈 때는 회의장 호텔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최근에는 로마를 경유로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호텔을 로마에선 좋은 호텔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도 역시 이탈리안 호스피탈리티라는 거가 참 좋구나. 보르게제 근처에서 묵었을 때도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좋은 점은 사람들이 정말 환대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 리셉션의 사람들이 정말 밝고 경쾌하게 인사를 해준다는 도둑도 것과. 많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도둑도 많고 성인도 많대요. 독일은 도둑도 별로 없고 성인도 별로 없다고. 근데 이탈리아는 또 아침에 조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치. 여러 가지 햄이랑 먹으면은 진짜 늘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로마는 아니었는데 토스카나 지역에 갔을 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민박 같은 걸 했어. 그래서 큰 집에 빌라에. 그래서 아침에 갔더니 이제 아침 조식을 차려줬는데 정말 때려 먹어라 하고 차려줬어. 그렇지. 뭐 빵이랑 뭐 토마토에다가 뭐 절인 거 이런 것부터 했고 정말 이만한 식탁이 다 찼어. 막 먹으라고.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이름이 외국 이름이 있는데 그게 에이드리안이야. 그래서 에이드리안 브로디 좋아해. 가쁜 에이드리안 브로디. 근데 이제 이태리 가서 이름이 뭐냐고, 벨로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고. 에이드리안이라 했더니 아드리아노 막 이러면서 또 너무 예뻐하잖아. 그 사람도 또 애들 예뻐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참 기분이 좋게 만드는 예,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털어가기도 하지만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게끔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곳이 또 이탈리아고 수도라면은 조금 더 좀 인심이 박할 수도 있는데 로마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데 수도에 비하면 뭐 예를 들어서 꼭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파리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은 예, 수도 사람들 치고는 인심이 좋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리 여행을 가거나 이태리에 뭐 출장을 가거나 해서 이렇게 나쁜 기억을 갖고 돌아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언제 가도 네. 뭐 즐겁고 행복했던 곳. 그러니까 정말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뭐 모든 게. 그렇죠. 전 사람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아까 말했던 나보나 광장에서 이렇게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보고 있으면 할머니들도 너무 예쁘게 막 정성스럽게 블링블링한 이제 뭐 장신구도 하시고 캐시미어 자켓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쁜 색깔로 입으시고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동네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머리띠부터 해서 저렇게 차려입고 나오실까. 나이는 거의 8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곱게 하고 다녀야겠다. 그 생각도 들고. 할아버지들이 이태리 남자들이 멋있다고 이태리 생각했거든요. 남자들 그래서 멋있어요. 뭐 눈여겨 안 봤나 네. 봐요. 다음에는 할머니들을 좀 남자만 보셨구나. 그런가 봐.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박지원 네. 박사님을 모시고 무슨 얘기를 할까? 우아하게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로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못 나왔어요. 우아한 얘기가 없어서. 좀 듣고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아하게 이제부터는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나오실 거죠, 이제? 우아한 이야기 오늘 모자라셨어요? 아니요, 제 컨텐츠가 우아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한 6개월 있다 나올게요. 또다시 신비주의로 간다고. 다음엔 살 좀 빼고 나올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고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곧 올게요. 네, 롱테이크 김지윤. 전은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박지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